네, 지나친 이기주의는 여러 이웃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은 해도 너무한 여러 이웃들의 행태를 살펴볼까 합니다. 서상희 기자, 우선 첫 번째 소개할 사건 어떤 일인가요? 정말 말 그대로 이웃이 너무합니다. 엉뚱한 데 화풀이를 해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본 사건인데요. 사건이 있었던 건 그제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14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멈춘 겁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철제 막대로 고정을 시켜놓고 저렇게 주민들이 타지 못하도록 안전 표지판까지 세워놨어요. 뭐 사고가 난 거라도 한 것처럼요. 이 내부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이 고장난 엘리베이터 수리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 무더운 날씨에 주민들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답니다. 네. 방금 전에 나온 사진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고요. 그 전에 나온 영상을 보니까 뭔가 경찰이 출동하고 소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부천시 한 아파트예요.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부부싸움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네. 남편이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야. 그러니까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때려 부셨는데도 네. 화가 안 풀렸어요. 네. 그런 사이 또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 부부끼리 싸워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를 부셔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또 아내가 도망가니까 쫓아갔기도 했는데 신고가 되니까 이제 경찰이 출동했겠죠. 그 싸움은 끝났지만 엘리베이터는 파손이 됐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부부싸움이요,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가 엉뚱하게 주민들에게 돌아간 셈인데요. 주민들의 이야기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금 벗었죠. 경찰관이 딱 막으니까 이제 죽여버린다고 막 그 얘기. 남자가 고함 지르고 욕설을 하고 엘리베이터에 부시는지 문을 부시는지 쿵쿵 소리 나길래 약 1시간 정도 이어진 것 같아요. 괴성이랑 고함이랑. 너무 심하게 들려가지고 창문 닫아놓고 고층부 사람들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지하 2층까지도 걸어 내려가야 되니까 주차장까지. 쿵쿵 소리가 나고 소리가 너무 커서 창문을 닫아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일 보고 또 내일 볼 사람들이 이웃이잖아요. 보면 민망할 걸 알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흥분이 가시면은 이제 분별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뭐 부딪혀도 쭉 쳐다보고 뭐 크게 뭐 고함 지르면서 통화를 한다 하더라도 뭐 별 끄낌 없이 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떠들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고 그 사람을 싸늘하게 쳐다봐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문화적인 분위기인데 네. 이 사람 같이 이제 스스로 자제를 하지 못하고 자기 집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그게 일종의 범죄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바깥까지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폐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과 이 사회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묻고 불이익을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이 남편 어떤 불이익 또 처벌받을까요? 이 사람은 일단은 뭐 엘리베이터를 파손시켰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공용물건 손상죄가 될 수도 있고, 공용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는 뭐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줘야 될 거고. 네.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급하게 병원을 못 갔다든지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네. 다른 어떤 그 손해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청구는 가능해요. 뭐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어쩌면 이 400명의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러는데 네. 한번 그 혼을 내는 의미에서도 이 400명이 네. 뭐 10만 원씩이라도 소송을 걸어서 뭐 그렇게 하면 정말로 다시는 이런 어떤 그런 걸 못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또 이웃들끼리 소송을 내기도 약간 꺼리긴 한데 어쨌든 이 사건 잘 마무리되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한 먼 이웃 또 하나 있죠? 네, 이번엔 이웃의 지인 문제입니다. 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뭔가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이야기를 한 듯하고요. 옆에 검은색 차량이 보이는데요. 저 차량이 주차된 공간 사실은 주차 공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주민들의 차량이 통행하는 통행로 길목이었는데 저기다 네. 떡하니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차량을 빼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불편을 겪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주민들이 빨리 차 빼고 차 뭐 주차시키고 해야 될 텐데 아예 뭐 오도 가도 못하게 됐다면서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사실 네. 처벌받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기타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로를 파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도로를 방해하면 그건 이제 일반 교통 방해죄라 그래가지고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사람 어쨌든 차량에 심지어 연락처가 없어서요. 뭐 주민들이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거든요. 사과는 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차주가 나타났어요. 근데 네. 보니까는 99년생이라고 그래요. 20살이죠? 99 년생? 네, 젊은 사람인데 자기 집도 아니고 친구네 집에 놀러 온 것 같아요. 그러는데 경비원이 당연히 뭐라 할 거 아닙니까? 빼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담배도 피우면서 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과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그 경찰관이 동원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은 됐지만 내가 보기에는 변호사님 보시다시피 욕하면 모욕죄도 가능한 거고 네. 부득정 다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담배를 피게 되면 아마 과태료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전혀 예의가 없이 그렇게 한 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주장대로라면 경찰이 오고 나서야 겨우 좀 사건이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찰이 오고 난 이후에 사건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가 이제 발생됐다라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이제 분명히 이 사람은 아까 저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위반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그 밖에 공공 안녕 질서 유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가지고 이 막 욕을 하는 이 남성을 진정시키고 난 뒤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경찰이 왜 출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의 법을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법을 집행을 하는 바로 이제 그 경찰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이 출동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가가 이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날카롭거든요. 근데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왔는데 별다른 어떤 그 조치도 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있는 경비 아저씨에게 뭐 욕설을 한다든가 해결이 안 되고 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이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관련 법의 위반 여부를 따져서 아주 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그렇게 그 법 집행을 해 주셔야 이 주민들이 우리 경찰에 대한 또 신뢰를 더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아까 여기서- 좋은 교훈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모욕죄는 변호사 아시다시피 친고죄입니다. 네. 고소를 해야만 처벌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경비원이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아마 그 친고죄로 생각을 해서 고소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일단 xuất한 것 같아요. 그 모욕죄뿐만 아니고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게 거기에 차를 주차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통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거기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문제를 삼은 거는 경비원에 대한 모욕보다는 네. 그 차를 거기 주차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주민들이 하면 불편을 겪었죠. 뭐 견인을 시킨다든지 네. 그렇게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 그거 이제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네.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경찰관을 모욕하고 이걸 떠나서 이 사람이 자동차를 그렇게 일부러 방치해 놓은 거 말이죠. 도로 교통을 방해하도록 이거는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일반 교통 방해죄까지도 기타 방법으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지금 누리꾼들도 굉장히 분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누리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차량을 견인 가능하게 해야 한다. 사실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 상식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다못해 연락처라도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온라인상에서 뜨겁습니다. 이 사건 보니까 사실 지난해 8월 송도 캠리 불법 주차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도 주차장 입구를 그 차량 한 대가 막아버려서 저렇게 포스트잇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 운전자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받았거든요. 형사처벌까지 가기 전에 정말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인 만큼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